안녕하세요. 부천 으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담적병을 예방하는 담적병 디톡스 생활 습관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담적병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담적병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진액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진액은 혈액, 임파액, 조직액, 땀, 눈물, 콧물, 침, 가래, 정액까지도 포함하는 우리 몸의 체액의 총합을 말합니다. 이 진액은 우리 몸에 골고루 필요한 곳에 잘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마치 도배를 할 때 도배 장판에 풀이 골고루 잘 펴진 것처럼요. 그런데 이 진액이 잘 펼쳐져 있지 않고 어느 한 곳에 과도하게 뭉쳐 있는 것을 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담에 결렸다고 말을 하는데요. 목이나 어깨, 요 담에 결렸다는 것도 이 진액이 뭉친 담을 말합니다. 이 담병은 상당히 많은데요. 한의학적으로 질병이 1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9은 담에 의한 것이다. 10병 9담이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담으로 인한 질환, 증상을 어르신분들을 보면 좀 많이 알 수 있는데요. 목에서는 늘 가래가 끓어서 가래를 뱉는데 반대로 피부는 늘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나고 입도 좀 마른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눈도 뻑뻑하고 이게 다 담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이 담이 쌓인 것을 담적이라고 하고요. 담적이 유발하는 증상에 다 모아서 담적병 혹은 최근에는 담적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담적병 증상은요,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화기 증상인데요. 담적이 위장에 쌓여서 위장의 연동 운동을 저하시켜서 잦은 체기, 위경련, 복통, 복부 팽만감, 변비, 설사와 같은 증상을 유발하고요. 이 담적이 소화기 증상 단계에서 얼른 풀리지 않고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은 혈액과 림프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전신 증상이 나타납니다. 원인 모를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두근거림, 몸의 붓기, 수족냉증, 이명, 옆구리 통증, 만성 피로, 빈뇨, 성기능 저하, 냉대하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 증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정리한 내용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그럼 담적병의 원인은 뭘까요? 제가 한 10수년 이상 담적병 환자들을 관찰해 보니까요. 선천적으로 비위가 약한 분들이 있으세요. 소음인 체질인데요. 소음인 체질이 담적병 환자의 한 60%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대부분 생활 습관입니다. 과식, 과음, 야식 먹기 같은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극심한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적병은 한의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이 담적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담적병을 예방하는 담적병 디톡스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물론 이제 매일 하면 좋은데요. 유산소 운동의 최소 요구량은 일주일에 3번, 회당 30회 이상이고요.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우리가 팔을 흔들면서 걷는 파워워킹, 요새 날이 많이 따뜻해졌으니까 밖에서 자전거 타시는 것도 좋고요. 여의치 않으시면 댁에 있으시다면 실내 자전거를 타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몸의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면요, 이제 위장 모형인데요. 위장의 연동 운동이 좋아져서 위장이 잘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밑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찌꺼기가 오래 머물면서 정체되면서 생길 수 있는 담적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원장님, 저 걸어서 출퇴근하는데요. 저 하루에 회사에서 늘 1시간 이상 걷는데요. 일하면서 늘 걷게 되는데요. 네, 이것 외에 추가로 운동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과도한 근력 운동은 피하세요. 이 젊은 20, 30대 남성 환자분들한테 많이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요새 헬창이란 말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본인 체격이나 체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무거운 무게를 드는 근력 운동은 이 위장으로 가는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켜서 소화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운동을 하시려거든 소화가 안 되는 담적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무게를 여러 번 드시는 것보다 무게를 대폭 낮추어서 가벼운 무게로 여러 번 운동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 저녁 9시 이후에는 야식 드시지 않기입니다. 제가 9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딱 9시가 정해진 건 아니고 본인 생활 패턴에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무시기 3시간 전에는 물 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야식은 담적의 주재료가 되고요. 우리가 싸워 이겨내야 할 주적이 됩니다. 네 번째, 건전한 취미 생활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화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트려서 위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고요. 담적병뿐 아니라 다양한 전신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건전한 취미 생활을 통해서 극복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취미 생활은 본인 성격과 반대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본인이 늘 조용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사색을 좋아하는 조용한 성격이시다. 이런 분들은 밖으로 나가세요. 등산이나 에어로빅 같은 활동적인 운동 하시고요. 본인이 평상시에 활달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이런 행동적인 분들은 조용하게 명상을 하신다던가 차분한 클래식 음악 듣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불필요한 건강식품 끊기입니다. 요새 보면 하루에 서너 가지 이상의 건강식품을 드시지 않는 환자분들을 찾아보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건강식품 종류를 보면요. 오메가3, 관절 영양제,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종합 비타민, 마그네슘, 칼슘, 식이섬유 등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건강식품을 드시는 이유는 혹시나 우리 몸에 영양소가 부족할까봐 보충을 해주자는 의미인데요. 사실은요, 우리 몸에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와 이런 항산화 물질은요, 우리가 식사와 평상시에 섭취하는 채소, 과일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이상 차고 넘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위장은요, 음식을 소화액과 골고루 잘 섞어주는 믹서기에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담적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기능이 떨어진 고장난 믹서기에 이렇게 음식을 많이 쑤셔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과열로 믹서기가 고장나 버릴 수 있겠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꼭 복용을 하셔야 하는 혈압약이나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의 치료제를 제외하고는 드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담적병에 유리한 디톡스 생활 습관입니다. 여섯 번째, 수면은 8시간 이상 충분히 취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잘 안 되거나 자꾸 버벅거리고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 제일 먼저 해보는 게 뭐죠? 컴퓨터 전원을 다시 껐다 키는 재부팅입니다. 수면은요, 우리가 낮 시간 동안 업무나 학업 등으로 인해서 과열된 스트레스를 식혀주고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자연 치유 기능입니다. 수면을 돕기 위해서는요, 잠드시기 최소 1시간 이전에는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요, 잠자리에는 스마트폰을 아예 놓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자명정을 이용해 보시고요. 새벽에 혹시 급한 연락이 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네, 시청자 여러분, 그런 연락이 정말 오던가요?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 자체가 담적병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담적병을 예방하는 디톡스 생활 습관 6가지 뭐였죠? 첫 번째, 유산소 운동. 두 번째, 과도한 근력 운동은 피하기. 세 번째, 야식 드시지 않기. 네 번째, 취미 생활. 다섯 번째,
불필요한 영양제 끊기. 6번째, 충분한 수면.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새로운 건강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